네, 반갑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수는 조금 예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오히려 많이 빠지면 올라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앞장을 서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전차군단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또 적군을 무찌르는 모습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이쪽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시장은 안정화가 됩니다. 다른 종목들이 아무리 많이 빠지더라도 이 종목군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시장은 잘 버티게 되는 모습이죠. 자,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매도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금융투자 쪽에만 국한되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어떤 그 방어 역할은 외국인들이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일 변수는 여전히 주의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점차적으로 이제 종목들 간의 낙폭이 축소가 되면서 많이 회복세로 전환이 될 거라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일단 우리가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자, 차트상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양봉을 크게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라인 때는 2650포인트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미리 반등 나가는 모습이에요. 장중 저가가 2661포인트였고요. 위로 쭉 올라오면서 분위기 만들고 있는데 물론 마감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전차군단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어떤 포인트, 그 다음에 주가가 밀고 올라가는 그 형태들 보게 되시면 오늘은 쉽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지금 포인트를 보시면 아래쪽 저점 포인트 만들고 나서 바로 올라서기 시작하고요. 9시 30분경부터 해서 반등세가 이어지죠.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 이후에 또 살짝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2685, 2690 뭐 이 정도 라인대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2700포인트 아래로 일단 내려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그 저항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라면 이 시총 상위죠. 네, 반도체, 자동차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무난한 돌파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2800포인트 이상에서 주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뭐 이번 조정 국면은 얌전히 잘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우리에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해 줬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 없죠. 네, 아침에 많이 내렸다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지금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 지지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 나가도 괜찮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도 오늘 이렇게 쿡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선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은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어느 사이에 4,600억이나 순매수 해줍니다. 물론 금융투자에서 8,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아침에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티가 잘 나지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매수가 무지막지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쪽은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지금 코스닥 쪽의 싸움이 아니라 코스피 쪽 싸움이죠. 왜냐면 만기일이니까요. 만기일이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네, 요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일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은 그냥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보합 수준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코스피 쪽의 싸움이 어느 쪽으로 귀결될 것이냐. 지금 연기금도 외국인한테 붙어있긴 한데 금융투자의 매도가 멈추는 시점부터는 증시 포인트가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후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매매 포인트에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네,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또 많이 올라가기 좀 어렵겠지만 횡보 조정을 만들기 위한 박스권 이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조금 해주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이런 형태로 횡보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시장을 유지해 나가면서 분위기는 잡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11.75, 1.86% 상승하면서요. 다시 또 상승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평선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이미 네, 삼성전자보다도 더 일찍 이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이라서 이평선 계속 끌어당기면서 네, 주가는 멈춰있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겠죠. 자, 19만원을 넘을 것이냐 넘지 못할 것이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위치를 이제 잡아줄 것이냐 지지해줄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LG와 SDI는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SDI는 그래도 약간 강보합 전환이 됐네요. 자동차가 세죠. 자동차가 지금 234,500원까지 바로 올라서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간 것까지 합치면 제법 셉니다. 오늘 마이너스 3.5%까지 밀렸었네요. 그러다가 플러스 3.5%까지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밑에 떨어지면 무조건 받아주겠어라는 느낌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 포인트에 대한 포지션 잘 안 나타나는 것 같고요. 위쪽 라인대로 지금 보시면 5일선이 따라 올라가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23만원대를 전후로 하는 시점에서 이제 저점을 잡아주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아 역시 마찬가지죠. 109,400원까지 올라서면서 저항대 임박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아주 강하게 뻗거나 아니면 횡보가 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골든크로스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은 더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떨어졌고요. 네이버도 지금 보면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주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18만원대 지지선 계속 유효합니다. 18만원이 이탈이 되면 일단 경계심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어요. 7.4%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지금 밸류업 관련한 부분에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뭐 밸류업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스러울 것 같아 보이진 않은데 요걸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도 역시 마찬가지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났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많이 떨어진 모습이어서 어쭈 좀 더 들어오면 사도 되겠는데 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조금 길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는 모습일 것 같아요. 바이오 쪽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전차 군단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좋은 종목들은 없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은행주들 특히 보험주들 많이 내리는 모습들이 개파락이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 상승에 힘입어서 같이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주 크래프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많이 떨어졌어요. 한국전력이 지금 드디어 21,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자 조금 더 빠져서 2만원까지 내려오면 매수 포인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또 뭐 다 내렸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죠. 네, 특이사항 없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12,000원대에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네, 매수 포인트 가져가실 분들은 12,000원 정도 근접할 때 12,000원보다 더 아래쪽이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대응해 주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일단 포지션을 잡을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삼성 SDS도 지금 열심히 내려와 주고 있는데요. 좋아요. 제가 생각했었던 가격대가 안 나와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좀 내려온다면 한 14만원 정도 또는 그 아래쪽 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죠. 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 그거 중요하니까요. 한번 잘 기다려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갑자기 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지지선 때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조금은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네. 원전 관련한 포인트들. 네. 오늘 한전 KPS는 월급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좀 많이 밀렸다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냥 적당히 사면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아래쪽 저점이 워낙 단단해가지고요. 이게 많이 밀렸으면 오히려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이 밀렸을 때 사시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 없고 월급 종목 한번 볼게요. 현대모비스, 낙폭 생겼다가 쭉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오히려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겠죠. 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 버려서 매매하기가 조금 껄끄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신 분들 괜찮은데, 오늘 대응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높은 가격에 그냥 사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가격이 좀 싸지면 그때 매수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정도 판단하시고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는 거래 정지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약세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관련한 포인트들은 대부분 약세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테슬라 쪽에 목표 주가 계속 낮춰지고 있고요. 실적 전망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HPSP는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요거는 이제 추세가 약간 이탈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지선까지는 계속 밀릴 것 같죠. 그래서 지지 포인트가 지금 4만원 정도 시점에서 형성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소부장 쪽이 많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그래도 이제 많이 올라갔거나 좀 떨어지는 쪽에서는 또 주가 하락이 지지선까지 또 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그냥 올라가 버리죠. 네, 그래서 요거는 매수 포인트가 지금 못 잡는 형태가 되는 모습이지만 다른 것들 중에서는 또 매수할 게 있을까요? 이오테크닉스 이런 거 매수 안 되겠고요. 리노공업 이것도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매매 포인트는 안 나오겠죠. 자, 뒤로 넘어가면 삼성당 지역은 이제 시총 하위로 밀려났
안에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바라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아래쪽까지 들어왔으니까 관심 포인트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지선대 들어오는 이 소부장 쪽에서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ISC 같은 경우는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가니까 매수 못하는 거고요. 원익 IPS 마찬가지죠. 안 떨어지니까 못 사는 거고. 오늘은 보면 솔브레인 정도나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성도 지금은 나쁘진 않은데 주성은 이제 매매 포인트가 약간 애매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특이사항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막 크게 나쁘다거나 막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시장 상황은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하죠. 등락 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190개죠. 190개가 상승이고요. 692개 하락입니다. 하락의 숫자가 상당히 네, 많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56개 상승, 1095개 하락. 그러니까 오늘 1800개 정도 하락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1800개 정도 하락이면은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거고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전차 군단 없으시면 오늘 계좌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은요. 네, 일정 실업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양제지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관리 종목이니까 신경 쓸 건 없겠죠. 자, 풍원정밀, 이노테라피, 이스타코 잘 모르는 종목들 위주로 네,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써니전자 안철수 당선 소식에 네, 급등했는데 네, 이런 거는 그냥 올라갈 때마다 바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 정치 테마 좀 말씀드렸죠. 뭔가 호재성 재료를 통해서 주가 급등하게 되면 주가 밀리는 부분이니까 그 시점 이용해서 매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요. 테크윈 계속 올라가는데 축하합니다. 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요. 17개 종목이 네, 17개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상승 포인트는 1.4%.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하락률 한번 보도록 하죠. 스타리츠가 하한가. 야, 이거는 뭐야? 네. 되게 부담스럽겠네요. 네, 대상홀딩스 우선주, 이런 거, 네. 이 덕성, 대상홀딩스 동신건설, 뭐 이런 거, 화천기계 이런 거 오늘 정치 테마주도 아주 나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올랐을 때 팔아먹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 급등했다가 다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죠. 에이텍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이재명 관련주라서 뭐 시간에서 상승하고 뭐 전날 급등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시작하면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올라갔을 때 팔아먹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만 보셔야 돼요. 자, 정치 테마주들이 하락이 많아서 오늘 좀 부담이 좀 되는군요. 한신기계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24개의 종목이 오늘 하락세인데 아침치고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HLB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 뭐 유상증자 나온다 이런 얘기 뉴스가 잠깐 나오면서 주가를 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진짜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 있겠어요. 자, 주가 내려보시면 2.54, 2.5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락폭이 오늘 3% 이상 넘어가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뭐 오늘은 만길이니까 마지막까지는 조금 주의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2.5%의 하락이라면은 오늘 1% 넘는 마이너스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전차 군단 쪽 갖고 계시면 하이닉스 빵빵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빵빵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계좌가 일단 조금 올랐습니다. 네, 저는 계좌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소부장 쪽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좌가 내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 듭니다. 또 뭐 동지세미킴 이런 것들 잘 가고 있어가지고요. 네, 저는 일단 오늘 계좌는 올라간 상태로 잡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한미반도체, 현대차 뭐 등등등 팔아먹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매수 규모가 크진 않고요. 한미반도체, 현대차, 파마리서치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다음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겠죠. 얘네들은 누구예요? 금융투자 쪽도 같이 포함될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아마 투신 쪽일 것 같아요. 그죠? 투신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죠. 이건 누구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 이런 쪽은 오히려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투신 쪽 매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고 금융투자도 아마 매도를 많이 치고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압도적이겠죠. 삼성전자 무려 2,600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700억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전차 군단 그냥 집중됐죠. 우리 주도주 후보군, 우리가 주도주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종목 5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6개. 현대모비스까지 매수 들어와서요. 6개. 네. 6개면 제가 7개 종목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현대차 우선주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그 정도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다음에 여섯. 다 나왔네요. 네. 현대차 우선주만, EUB만 빼고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도주를 생각해서 비중을 많이 확대해 나가는 종목군들이 이제 외국인 순매수로 같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 조금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런 종목이 약간 이거 작전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간다. 그죠? 네. 이런 약간 작전 아니야?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흐름을 타고는 있는데, 항상 이제 변동성이 조금 보이기 시작할 때는 네, 주의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작전 같은 게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차트가 꼭 그런 식으로 올라가서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튀어나오게 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주의해야 돼요. 네. 자, 현대로템 역시 마찬가지 괜찮게 잘 가고 있고요. 파는 건 네이버를 가장 많이 팝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두산에너빌리티, 엔캠 이런 쪽으로 매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이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연결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요. 주의는 항상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장중 시장은 일단은 2700포인트 놓고는 할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만길이니까, 만길에서 노리는 것이 2700포인트 아래쪽이었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상태로 그냥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더 체크해봐야 알 것 같고요. 만길날은 마감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변동성을 계속 확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네, 마감, 즉, 시장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주의를 좀 하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 포인트는요, 전차군단들 위주로 하셔가지고요, 많이 떨어진 것들 위주로 매수 포인트 대응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주는 종목은, 네, 우리가 비중도 많이 좀 실어주면 좋고, 또 그쪽에서 꾸준하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상승 추세는 그쪽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분인 거고, 그쪽이 조정을 받으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감 보고요. 마감 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